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찬성 12, 반대 11.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안을 경론 끝에 오늘 추인을 했습니다. 한 표 차였습니다. 자, 앞으로 후폭풍이 어떻게 일지 국회가 상당히 긴장 속에 잠길 텐데요. 조금 전 이 추인과 관련해서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린 분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정격 인터뷰의 주인공,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한국장에서 오락해야 내가 가는 거잖아. 부모님들이 다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해요. 이제 와야지.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아이 그럼요.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은 이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새부터 받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계 개편의 명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다 같이 올 때 그 중에 이제 끼워서 같이 받으실 수밖에. 저는 오늘부로 바른미래당을 탈당합니다. 이제 그 누구도 바른미래당에서 미래를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도부가 교체된들 당의 현 상태가 환골탈태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저는 광야에선 한 마리 야수와 같은 심정으로 보수 대통합과 보수 혁신이라는 국민의 절대적 명령을 쫓을 것입니다. 네, 조금 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마리 야수의 심정으로 나오신다고 그랬는데요. 보수 대통합과 보수 혁신을 위해 바른미래당을 조금 전 탈당하신 이현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탈당은 사실 초읽기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빨라진 셈인가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바른미래당의 창당 그 주역이죠. 네네. 네, 국민통합포럼 만들어서 창당을 주도하고 또 창당 선언문을 기한할 때도 함께 했고요. 그런데 애초에 창당할 때의 정신과 방향성을 상실하고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제가 볼 때는 이중대 여당의 이중대. 네, 여당의 이중대로 계속 가왔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계속 함께 할 수가 없고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우리 정치권의 사명하고도 맞지 않다 이렇게 갈등을 느껴왔는데 그러나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 당원권 정지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오늘 만약에 의총에 들어가셨으면 12대 12가 됐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동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무산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당원권 정지를 사실은 뭐 당의 단합이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당의 단합이 필요한 선거 중간에 전격적으로 해버렸죠. 굉장히 급하게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급하게 안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패스트트랙을 강행 처리하겠구나라고 제가 이제 느꼈죠.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보면 찬반의 균형추 역할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서 워낙 제가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꼼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또 여러 다른 뭐 이준석 최고라든가 이런 분들도 지적을 하면서 저항을 했지만 오늘 보니까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제 당원권 정지라는 것이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었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된 셈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심경은 어떠십니까? 이제 뭐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사실 탈당 이 당에 대한 마음은 이미 떠났지만 패스트트랙을 어쨌든지 간에 막아야 한다. 이 사명 때문에 제가 남아 있었는데 사실 온갖 수모를 당하고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의총장의 입장까지 불어대면서 그래서 제가 밀치고 들어가는 그런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고 있었던 것은 이 패스트트랙을 막아야 된다. 내가 어쨌든 간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것 때문이었는데 오늘 이제 결론이 나와버렸는데요. 희망과는 달리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가 당에 있을 이유가 없고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하실 때 이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뭐 선거법 이 공수처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정치적 죄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어떤 점이 그런 건가요?
네, 우선 이걸 선거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이제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이것을 끼워 팔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날치게 하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의회주의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요. 네. 내용으로 보더라도 대통령제에서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게 대통령의 막강한 어떤 폭주, 막강한 권력에 기반한 이 폭주, 그리고 헌법 파괴 행위, 국가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군소정당의 지리멸렬,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당의 독재를 네. 독재를 이제 앞으로 용이하게 해주는 이런 선거 비례대표제를 네. 도입하는 것은 사실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공수처법 자체도요. 이게 전 세계에 전례가 별로 없고요. 예. 이게 사실은 말하자면 옛날에 중수부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제도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북한 보위부법이다. 그래서 북한 보위법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처장을 왜냐하면 이걸 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예.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제도로서 악용될 수 있는 것인데요.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을 하고 이 처장이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이라든지 검찰 이런 데를 다 수사를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나 검찰이 대통령한테 좌지우지 많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분들이 좀 계신데 네. 이분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이제 공수처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정치적 반대파는 물론이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 굉장히 심각한 제도다. 이 검찰 개혁이 아니고 네. 개악입니다. 개악. 알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 보위부법이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네. 이제 최악의 경우를 이렇게 상정해서 말씀하시는 네. 건데, 근데 일부에서는 뭐 검찰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된 상황에서 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 수사 필요성, 네. 뭐 객관적인 수사 필요성에 대한 요구들은 좀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의 독립이 필요하고 검찰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권력의 줄서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권력의 줄선 검찰을 더 강력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권력이 수사를 한다. 이것은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네, 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오히려 대통령으로부터 뜯어놓는 것이 네. 검찰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아주 어이없게도 반대 방향으로 갔고요. 마치 이런 어떤 그 공수처를 만드는 게 마치 검찰 개혁 마냥 둔갑되어 있는 그런 아주 코미디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식보다는 더 내용이 중요한데 지금 형식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내용도 상황인 거죠? 어차피 네. 모든 것은 임명권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검찰은 검찰 자체 조직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독립성이라는 어느 정도 있었는데 네. 이것은 기존 검찰을 오히려 더 대통령 권력으로서 압박하고 그럼으로써 검찰을 훨씬 더 권력에 예속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 상임위, 특위도 있고 원래는 본회의도 있고 뭐 다 넘어가야 되는 원래 우리 상황인데. 당이 그래서 반대를 했죠. 네. 그런데 선거법이라는 것을 미끼로 내걸면서 여기에 이제 넘어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이 사법개혁 특위 같은 경우에는 그 바른미래당 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근데 두 분 중에 한 명만 반대해도 상임위 차원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은?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번에 보면 저를 당원권 정지까지 시키고 또 오늘도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 강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난장판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저는 그 상임위의 어떤 그런 허들, 그 장애는 그냥 밀어붙여서 넘을 거라고 봅니다. 뭐 알겠습니다. 사부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요. 예. 자, 유승민 전 대표 그리고 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원내 지도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당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의원님이 뭐 일단 처음 탈당을 하신 셈인데 다른 분들의 입장도 뭐 어떻게 비슷해질까요? 아니면 어떤 길을 택할 것 같으십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당과의 관계라든가 기존 보수 세력과의 관계가 약간은 이제 좀 애증 관계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그런 면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조금 다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아주 단일 대우로 움직이지 네.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분한테서 탈당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예. 제가 누군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건 그분의 네.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선은 제가 그래서 탈당을 하고 밖에서 이 어떤 새로운 보수의 길 네. 그리고 보수가 어떻게 혁신되어야 하고 또 그다음에 이 보수를 통합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 나가면서 또 이제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만나서 네네. 함께 더 큰 시너지를 내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부 이 의원님, 특히 하태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나갈 사람 없다. 이현주 의원 네. 혼자 나갈 거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상돈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바른미래당에서 나중에 다음 총선에서 네. 당선될 사람이 네. 아마 유일할 거다라는 네. 식의 네. 이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하여튼 저희가 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네. 없지만 나오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 예, 예. 근데 그분의 또 탈당이라는 건 탈당해야 하는 것이기 예, 예,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현주 의원 말하면 이 자유한국당과 거의 동일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처음에 영상도 보여드렸는데 네. 뭐 오라고 해야 가죠라는 말 하셨잖아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건 이제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어떠십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출판 기념회에서 네. 굉장히 이제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차원에서 예, 예. 이제 왜냐하면 뭐 이렇게 빨리 안 오냐 막 이렇게 하니까 네, 네. 아니 뭐 서로 이렇게 우리는 안 옵니까? 가야죠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사이다. 네, 네. 굉장히 친하다. 그 걱정하지 마라. 예. 결국 언젠가는 함께 할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고 단지 네. 그렇다고 해서 입당을 뭐 당장 한다든가 이거 좀 다른 얘기죠. 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를 예, 해서요. 예. 그래서 저는 한국당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명히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 국가 질서를 지금 아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 예.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요. 네. 또 어떤 헌법 파괴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국당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러나 이제 보수 대통합만큼 보수의 또 혁신이라는 과제가 예. 그만큼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더 혁신되어야 할 부분이 많고 네. 그런데 밖에서 앉아서 그냥 혁신해라. 혁신하면 우리가 함께 할게. 이것은 또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제가 밖에서 그래서 새로운 보수의 길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예. 그리고 뭐가 좀 더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고 이런 길들을 제시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한국당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라고 네. 하신 부분이 이런 의미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정치란 건 현실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금방 바뀌기 힘든 부분들도 있을 네. 거고 또 기득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데 예. 한국당이 조금이라도 더 낮게 변화를 해서 네네. 그 한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세력들이 함께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상황을 승리의 길로 이끌지 못하면 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저도 바깥에서 한국당이 변화할 수 있는 길로 계속 저도 추동을 하고 네네. 또 그렇게 하고 또 통합을 할 때도 한국당하고 저 개인의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저처럼 바깥에 과거에 이제 민주당을 지지를 했거나 혹은 이제 한국당을 지지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를 했지만 문재인 정권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이것이 헌법을 오히려 더 심각하게 파괴하고 네.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대안을 찾고 있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 힘을 다 규합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 힘을 규합시키는데 제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역할을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네. 외곽에서 일종의 뭐 세력화부터 도모를 하시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런 뭐 면이 지금 이제 책도 뭐 하나 준비하고 계신다고. 네네. 네. 그래서 뭐 아직 과제이긴 합니다만 이제 과제가 사회주의를 탄핵한다. 사회주의를 탄핵한다. 네, 나는 왜 싸우는가?
아, 네, 그런 부재가 쪽으로요? 이제 나는 왜 싸우는가. 그러니까 이 네. 앞으로의 사회를 어떻게 만들고 정치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뭐 비전 같은 걸 담으시는 그런 책이 네, 이제 되겠네요. 보수가 어떻게 예, 예.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제 생각을 담은 책인데요. 네. 이 저술에 좀 집중을 하고 일단요. 아마 5월 중으로 예, 낼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책을 계기로 또 세력화를 도모하고 이제 자유한국당과는 좀 네. 일대 그러니까 개인적인 입당이라기보다는 세력 간에 뭐 합쳐지는 그런 식을 좀 꿈꾸시는 것 같네요. 네, 뭐 어쨌든 간에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뭐 알겠습니다. 제가 제 상황을 뭐 예, 이렇게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제 스스로 네, 네. 좋은 건 아닙니다만 다만 이제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할 때 자유한국당 제1야당도 예. 또 자극을 좀 받고 또 제1야당하고 우리의 결합이나 여러 네. 이제 연대든 통합이든 간에 그런 예. 것들이 시너지를 내서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바꾸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극복을 해야죠. 예, 오늘 네. 기자회견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과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정부의 탄핵 사유는 박근혜 전 정부 때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을 탄핵을 할 때 네. 헌법 수호 의지가 부족하다 예. 이런 사유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의미에서 저 또한 그 당시에는 예. 이 비판을 한 사람 중에 한 그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도. 그런데 제가 굉장히 배신감을 지금 와서 느끼는 네.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약한 정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헌법을 마구 위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차이가 뭐냐? 그전 정권은 그것이 이제 헌법 수호 의지가 약하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네.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좀 부적절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 예. 생활에 그것이 직접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실험, 사회주의 실험, 연금 사회주의,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 계속 안보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것, 그리고 한미동맹이라든가 이런 자유민주 진영 간의 동맹이 거의 사실상 깨져가는 것, 이런 것들은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네. 이것이 실제로 국민들의 생활에까지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차원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의 어떤 수호 의지가 약해서 어떤 약간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정도하고 지금 와서 보면 이 정권은 헌법을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파괴를 하고 네. 국민들의 생활을 파탄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정도는 비교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 모아서 손을 잡고 네. 이 문제를 정말 심판을 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예. 그래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견해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현주 의원께서는 굉장히 네. 강한 지금 네.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부에서 네. 이현주 의원님이 지금 보수 개혁이라든지 네. 대통합을 이야기하는 게 네. 지역구 사정 때문에 그렇다. 네. 이 다음에 뭐 나와서 출마했을 때 네. 당선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네.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민주당에 그냥 있었으면 되죠. 당선을 목적으로 생각했으면 예. 과거에 우리 지역구는 한국당의 텃밭이었는데 한나라당에 예. 그랬는데 제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승리한 다음에 예. 제가 민주당이 굉장히 강력한 지역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네네. 그 전에 아시겠지만 그 전재희 네네. 의원 지역구인데 아성이었거든요. 예. 어제 바꿔놨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바꿔놓고 어떻게 보면 경선에서도 아무도 덤비지 않을 정도로 제 아성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았으면 네.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예. 제 스스로 저는 뭐 공천에서 탈락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네. 굉장히 유력하게 뭐 대변인까지 하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름대로 어쨌든 내 정치적 갈등 예. 그리고 앞으로의 노선에 대한 갈등 그동안에 굉장히 민주당을 장악하게 된 이 운동권 세력에 대한 어떤 국가 미래와 관련된 심각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예.
다 뿌리치고 있던 기득권을 다 버리고 제가 나온 것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운동권 출신 의원님들이 근데 이현주 의원님에 대해서 상당히 굉장히 비판적인 싫어하시죠. 목소리도 왜냐하면 내고 제가 계속 비판하니까. 그리고 저는 네. 운동권 밑에 세대로서 아. 정말로 그분들이야말로 기득권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뭐 양쪽에서 한번 맞짱 토론 같은 거 예, 한번 좋습니다. 해보실 네, 생각 좋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저희들이 그럼 한번 기회 되면 모셔보도록 네, 네. 하고요. 그럼요. 네. 여하튼 조국 수석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부산에 출마할지 여부는 아직 뭐 정해지지 네. 않았습니다만 조국 수석이 나온다면은 뭐 붙어보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그럼요. 저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운동권 바로 밑에 세대의 네. 정치인 사실 몇 명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활하지 않았기 예. 때문에 권력 투쟁에도 굉장히 어색하고 네. 이런 이제 먹고 사는데 굉장히 우리가 힘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운동권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그렇게 비판에 맞지 않는 네. 산업화 세력의 덕분으로 정말 쉽게 다 출세하고 쉽게 취직한 세대인데 네. 제 세대만 해도요 그냥 경쟁을 해서 취직을 해야 되는 세대가 예, 예. 되었고 IMF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이 운동권 세력은 정말로 기득권 세력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 자체를 부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잘 나가고 출세했지만 니네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마치 국민을 어떤 그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듯한 네. 어떤 권력의 노예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잘 봐줄게 잘 돌봐줄게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 먹고 살아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 운동권 세력이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파탄이나 이 외교적인 상황 이런 거를 극복할 만한 실력이나 자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자질을 열심히 닦고 노력해야 될 그 시기에 그들은 운동만 했기 때문에 네, 또 네. 그 운동 자체도 굉장히 반체제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비판을 하면서 더 이상 이제 당신들 역할은 이 정치권에서 끝났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사라져 달라. 그래서 전 알겠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있어서 당연히 붙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른바 예전에 386, 이 네. 반독재냐 반체제냐 이 논란이 있을 수 지금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독재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기가 정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의원님의 생각은 그런 네.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쟁적인 게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또 네. 한번 모시고 아니, 뭐 말씀을 그거 잠깐만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세대는 이제 X세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이렇게 체득을 하면서 네. 자라온 세대입니다. 예. 그래서 뭔가를 강요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자기 신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우리한테 강요하면서 네. 그것을 국민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반드시 이렇게 사는 것이 이상사회야. 이것은 사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추인과 관련해서 이 네. 첫 정치적 결단을 하셨는데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모셔서 입당 이야기를 또 들어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